자, 오늘 할 것은 2020년에 4월에 29부터 32. 내가 매번 수업을 할 때마다 이게 몇 년도 몇 월에 몇 번 문제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은 기출 문제를 통해서 찾아보는 것도 그렇지만 선생님 EBS 유튜브 강의에서 찾아볼 때도 요걸로 내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제목을 달아놨으니까 무언가를 보고 싶을 때는, 내가 뭐 빼먹은 걸 확인할 때는 요걸 가지고 찾아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시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건 시가 무엇인지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 그랬지. 시라는 건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 하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게 목표예요. 근데 그 대상에 대해서 정서를 드러낼 때 구체적인 즉 시적 언어를 바탕으로, 구체적 시적 언어를 바탕으로 드러내게 된다. 그래서 시라는 게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아주 간단한 설명, 핵심을 딱 꿰뚫는 설명은 바로 요겁니다. 대상에 대해서 화자가 정서를 드러내는데 구체적인 시적 언어를 가지고 드러낸다. 그리고 여기서 구체적인 시적 언어라는 건 비유의 언어이고, 그 다음에 이 비유의 언어는 감각적 이미지를 가진 언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감각적 이미지를 가진 언어다. 됐죠? 내가 예를 들어 이상이라는 추상적인 걸 얘기하고 싶을 때 그 이상을 별이라고 표현했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나는 언제나 내가 꿈꾸던 이상을 위해서 싸워왔네. 이럴 때 그 이상을 위해서 나는 싸워왔다라는 건 일상적인 표현이야.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죠. 추상적인 말이에요. 근데 시적 언어를 사용하는 시인들은 이런 추상적인 언어 대신에 무엇을 사용한다? 나는 언제나 별을 보며 그 별을 따라 걸어왔지.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추상적인 이상이라는 말, 머릿속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이 말을 별이라고 바꿈으로써 좀 더 구체적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며 시적 표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지? 그럼으로써 어떤 효과를 얻게 되느냐면 감각적 이미지를 끌어내죠. 당연히. 왜 감각적이야? 별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녀석이 바로 떠오르잖아요. 근데 나의 이상을 추구하며 살아왔지. 이렇게 하면 이상이라고 하면, 이상은 형체나 냄새나 맛이나 이런 게 없어. 오감으로 인지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오감으로 인지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별이라고 샤가닥 바꿔주니까 감각적, 시각적 대상이 쌍 돼버린다는 얘기지. 무슨 말이겠지? 감각적 대상이 돼버린다. 그래서 감각적 이미지를 획득하게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감각적 이미지를 획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의미로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함축성을 얻게 되죠. 별이란 게 뭐야? 하면서 무슨 말이지? 아름다운 걸 추구하는 건가? 멀리 있는 걸 추구하는 건가? 항상 그곳에 박혀있어 방향을 지시해 주니까 방향을 이야기하는 건가? 라고 다양한 의미를 떠올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해됐죠? 또한 뭐야? 낯설음이다. 낯설음을 만들어낸다 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겠지? 내가 나의 이상을 추구해서 살았어. 야! 이렇게 얘기하면, 알았어. 넌 이상주의자고 목표가 있고 뭔가 확고한 아이구나 라고 바로 받아들이는데, 나는 별을 보면서 항상 걸어왔지요. 이렇게 얘기하면 뭔 소리지? 이렇게 된다는 거라. 무슨 말이겠어? 그가 낯설어지고 함축적 의미를 여러 가지를 끌어내게 되며 감각적 이미지를 얻게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우린 뭐라 그런다? 시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바로 요게 원관념이 되고, 요게 그것에 대한 보조관념이 되니까 비유도 된 것이요, 감각적 이미지도 만들어진 것이요, 머릿속에 있는 녀석을 구체적인 사물로 바뀌어졌으니까 구체화도 된 것이요. 요게 시적 형식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말 다 알아먹었죠? 자, 다시 시라는 건 뭐라고?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하여 정서를 드러내는 게 일반적으로 시인데, 그 정서를 드러낼 때는 일상적인 추상적인 말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뭐로 한다고? 구체적 언어로 표현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아이고야 이게 뭔 소리야 낯설게 만들어주고, 뭐지? 하고 곰곰이 생각해서 다양한 의미를 끌어내게 되고,
오케이? 시각적, 촉각적, 미각적, 후각적, 내가 뭐 하나 빠졌는데? 청각적, 오감의 이미지를 끌어내게 되더라. 이런 얘기야. 내 말 알겠냐? 이해됐냐? 이렇게 하면 시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한 거야. 그래서 시가 우리는 어떻게 느껴지는 거야? 아이고야, 너무나 어려워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일상적인, 이렇게 추상적인 표현이 바로 일상적인 거잖아요. 일상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니까 어려워요 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내 말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런 어려운 말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오히려 우리는 단순화해서 읽는다. 무슨 말이겠지? 뭐 한다? 단순히 그냥 주술관계만 생각하는 거야. 주술관계. 여러 가지 수식하는 말들 말고 수식당하는 주성분들을 주로 주성분들을 주로 잡아서 읽는다. 알겠지? 주성분들을 주로 잡아서 읽는다. 알겠어? 즉, 뭐뭐뭐뭐한 무엇이, 뭐뭐뭐뭐한 무엇을, 뭐뭐한다. 그럼 뭐야? 뭐뭐뭐뭐한은 다 없애고, 뭐가 뭐를 뭐한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끌어낸다라는 거지. 첫 번째, 주성분들을 끌어낸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아이러니하게도 반어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시라는 게 뭐라고? 구체적인 언어로 되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숨어 있는 추상적이며 일상적 언어에 주목합니다. 오케이. 더 중요한 건 뭐다? 추상적 언어가 더 중요하다. 왜? 즉 시인의 의사소통 방법은 시적 언어, 구체적 언어지만 시인도 살기는 어디서 살아? 일상적 세계에 살고 있단 말이야. 거기서 시를 써가지고 띵 발표하면 누가 읽어주는 거야? 일상적 언어 구사자인 일반인들이 읽어주거든. 그러다 보니까 소통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야. 뭘 가지고? 일상적 언어 가지고. 그래서 얘를 반드시 안에다가 싹싹 집어넣는다. 무슨 말이겠어? 나는 항상 별을 향해 걸었지. 그 별이 구름에 가려 어두울 때도 나는 하염없이 걸었지. 막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이 새끼 뭐 하는 새끼야? 하여간 별을 따라서 걷는다는 얘기군. 별이 중요한 것 같군. 별은 긍정이군. 하고 또또또또또 따라가다 보면 마지막 팡 무슨 말이 나는 거야? 그렇게 나의 이상은 언제나 빛나고 있었네. 딱 그럼 아하, 그게 이상이었군. 내 말 이해했어? 시인이 이렇게 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추상적 언어 중에 더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 정서, 감정을 나타내는 말. 정서를 나타내는 말이 훨씬 더 중요하다. 왜? 시는 뭐라 그랬어? 대상에 대해서 정서를 드러내는 거니까. 이해됐지? 그래서 어떤 시는 너무 구체적 시어들만 돼 있어가지고 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린 뭐 하는 거야?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 있나 보다가 하나 딱 찾으면 끝났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지. 외롭다는 얘기군, 고독하다는 얘기군, 이렇게 끝나버리는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주목하면서 읽는데 자연스럽게 이런 말들을 주성분들을 찾고 이걸 찾는 거야. 결국 시에서는 이런 것들이 내가 독서에서 했었던 핵심 언어가 되는 거야. 핵심 단어가 되는 거야. 핵심을 항상 찾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자연스러운 연결을 만들어 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핵심 단어를 찾았어. 한 문장에서 핵심을 찾았어. 한 연에서 핵심을 찾았어. 그러면 그 핵심을 다음 연에 다음 문장에 연결을 시켜서 뭐 한다. 스토리, 이야기를 만들어내면 다 읽었어요. 문제는 다 풀리네요. 이렇게 된다는 거지. 내 말 다 알아보겠습니까? 이해됐죠? 자, 요게 시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요렇게 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문제는 풀어야 하나요? 한다면 문제풀이는 어떻게 하느냐? 제일 먼저 문제를 본다. 문제를 보면서 뭐라는 거냐면 계획을 잡는 거예요. 무엇을 먼저 풀고 무엇을 나중에 풀지에 대해서 선호를 결정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보기에서 작품에 대한 출제자가 주는 힌트를 얻는다. 작품에 대한 힌트를 얻어서 찾아간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이거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선택지를 볼 때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1번 선택지 있으면 선택지에는 따라디리 하여, 따라디리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선택지들이 일반적이죠.
무슨 말이겠어? 그러면 뭐뭐 하여 이건 뭐야? 내용 일치야. 그치? 됐지? 그것에 대한 감상 부분일 가능성이 높아. 혹은 이 부분에 뭐가 많이 들어가냐면 정서 부분이 많이 들어가. 오케이. 별을 뭐뭐뭐뭐 하여 화자의 뭐뭐뭐뭐 하는 기대감을 드러냄.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우린 뭐 한다? 이렇게 선택지는 나누어서 판단한다. 나눠서 판단한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를 내가 파악하지 못했어. 그래도 당황하지 말고 뭐 한다? 뒷부분을 딱 본다. 얼라? 이거 완전히 틀렸네? 그럼 얘를 뭐야? 굳이 찾을 필요가 없죠. 내 말이 이제 뭔 말인지 알겠어? 수능의 상황에서 이렇게 해서 빨리 속도를 낼 수 있다라는 얘기지. 이해됐지? 선택지는 항상 이렇게 생겨먹었다는 대부분의 선택지가 2개 혹은 3개의 핵심이 들어있다. 즉 선택지에서도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핵심 단어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핵심 단어 1, 핵심 단어 2 먼저 해결할 수 있는 걸 해결해서 적절한 것을 골라라 했을 때는 얘는 모르겠고 얘는 틀렸으니까 이 녀석은 틀린 거군 이렇게 판단하는 스피드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들 이해됐지? 오케이. 자, 전체적인 얘기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전 풀이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20년 4월에 일단은 문제를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자. 자, 첫 번째 문제. 가와나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뭐냐고 그랬어요. 아하. 작품 가나 2개밖에 없고 2개의 표현상의 특징이라 그랬으니까 내가 가를 먼저 봤든 나를 먼저 봤든 먼저 하나 해결한다. 됐지. 이건 요즘 자주 등장하는 철학 지문에서도 그래. 철학 지문에서 가, 나 2개로 나누잖아. 독서 지문에서. 그러면 내가 가를 읽고 가와 관련된 걸 먼저 풀어버리는 방법을 쓰시는 게 좋아요. 자, 2번째 문제. 아하, 보기가 있구나. 요거 활용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의 추세는 보기 문제에 달려있는 이 선택지 1, 2, 3, 4, 5를 보면 본문에 있는 굵은 글씨들이 그대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그러면 보기 읽어서 핵심 정리한 다음에 작품 읽을 때 굵은 글씨 앞뒷맥을 살짝 보고 보나마나 순서대로 돼 있을 테니까 1, 2, 3, 4로 넘어가셔도 되겠다. 그리고 얘는 가에 대한 얘기니까 나는 죽으나 사나 가 작품을 먼저 읽어야 되겠군 이라는 결심. 자, 그 다음에 3번째 문제를 보시면 나에 대한 이해. 이거는 나만 읽고 풀면 되겠군. 자, 4번째 문제. 보기는 가나를 시상 전개에 따라 구조한 것이다. 가는 기역과 니은, 나는 디귿과 리을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어쨌거나 얘는 근데 좀 안타까운 건 기역과 니은이라고 가는 기역과 니은을 핵심 단어로 끌어내놓고 기역과 니은에 대해서 기역에 대해서만 묻거나 기역과 니은에 대해서만 물으면 가만 읽고 짜자작 풀 수 있는데 얘는 나와 가를 섞어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 읽어야 하는데 중요한 건 땅속, 땅 위, 느티나무 둥치와 집이라는 이 사물 소재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읽어야 되겠다라는 준비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보기를 본다. 자, 보기의 핵심을 찾습니다. 자, 시에서 보기는 보통 무엇을 주냐면 아까 했었던 그걸 다 줘. 시의 핵심. 바로 뭐? 대상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그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는 무엇이냐? 그 다음 마지막에 형식상의 특징은 어떠하냐? 이 3가지를 보통 주는 경우가 많다. 오케이, 3가지 주는 경우가 많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작품에 대한 보기 봅시다. 이 작품은 동면하는 곤충을 화자로 설정하여 일제강점기 혹독하고 암담한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를 형성하고 있다. 아하, 어떻게 돼 있어? 첫 번째 중요한 정보가 뭐야? 동면 겨울잠을 자는 곤충이 등장을 하고 그 곤충은 화자와 동일시하면서 읽어라. 여기 등장하는 곤충이라는 주체는 화자의 분신이다 라고 생각하자. 끝. 그 다음 일제강점기. 아하, 대상 나왔지. 상황. 일제강점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일세. 됐죠? 암울한 현실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 극복 의지를 형성한다 그랬지. 극복 의지. 자, 이 극복 의지가 방금 얘기했었던 무엇에 해당하는 거예요? 정서에 해당하는 것이죠. 돼버렸지? 자, 그럼 이 시는 뭐냐?
일제라는 부정적 현실에 대하여 극복 의지를 드러낸 작품인데 시적 화자가 뭐로 등장한다? 곤충으로 등장한다. 이런 얘기지. 끝났지? 아, 다 줬어. 동면하는 곤충은 자 다시 잡고 자 동면하는 곤충을 다시 잡은 다음에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능동적으로 추위를 이겨낼 뿐만 아니라 인고의 시간 속에서 스스로를 단련시킨다. 아하, 쟤는 뭐라고? 강인한 생명력. 얘의 특징은 생명력을 지닌 존재이며 또 얘의 특징은 뭐냐면 능동적인 존재이며 그 다음에 이 녀석의 특징은 인고의 시간을 통해서 인고하면서 자신을 단련하는 놈이다 그랬어요. 자, 어쨌거나 이 시의 주인공은 보나마나 마나보나 동면하는 곤충일 거란 말이야. 이 녀석에 대한 이야기가 이놈의 새끼 생명력이 엄청나군, 능동적이군, 참고 있군, 아 이게 단련의 과정이군, 이 스토리가 나올 거라는 거네. 됐지? 끝났고 그 다음 그런데 두둔 자 중요한 얘기가 있나 봐. 그런데 짧은 글 속에서도 강조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곤충이 떠올리는 봄에 대한 전망은 당대 현실이 극복될 것이라는 작가의 현실 인식을 짐작하게 한다. 자, 여기 봄이 나올 거다, 이 작품에. 봄이라는 것은 뭐냐면 작가, 시적, 화자, 곤충이 가지고 있는 극복에 대한, 극복될 것이라는, 아하, 얘는 극복을 상징해. 끝. 이렇게 된 거지. 됐지? 작품에 등장한 봄은 극복이다. 끝.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그러면 이 정도 보기를 주면 이 작품은 그냥 껌이야. 요게 EBS 연계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나중에 가에 대한 보기만 줬잖아. 그 얘기는 뭐냐? 나 작품은 EBS에 없다는 얘기야. 내가 반대로 얘기한 것 같은데? 야 새끼야, 내가 캔 따는 바람에 내가 반대로 얘기했잖아. 순간적으로 내가 놀래가지고. 자, 다시. 가에 대한 보기가 있다는 얘기는 가는 EBS에 없다는 얘기야. 오케이? 나는 EBS에 있다는 얘기지. 연계란 얘기지. 이래서 연계니까 너희들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왔잖아. 아니면 EBS에 있는 인강 들었잖아. 그러니까 그냥 내가 보기 안 줘도 되지 이 얘기고, 가는 뭐야? 첨보지. 내가 줄게. 이렇게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돼서.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들어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내 말 알았지? 이해됐지? 보기를 정리하는 연습도 여러분들은 당연히 하셔야 돼요. 내 말 알아먹었냐? 이해됐지? 자, 이제 바로 작품으로 갑니다. 자, 작품의 제목, 그 다음에 요거 보기 분석하고 문제 파악하고 보기 분석하고 다음 단계는 항상 제목을 보는 거예요.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 동면하는 곤충의 노래. 에이, 그렇군. 동면하는 곤충의 스토리란 얘기니까 얘는 제목을 봐서 또 다른 어떤 정보를 끌어내진 못해서 복이 있는 말이었으니까 동면하는 곤충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연구분이 되어 있네요. 1년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는 건 어떻게 읽는다고? 주술관계, 주성분을 중심으로. 오케이. 가장 중요한 단어는 추상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다. 요거만 주의하시면 돼요. 산과들이 늙은 풍경에서 앙상한 계절을 씨름할 때 뜨든 주술관계만 따지는 거야. 산과 들이 앙상한 계절을 씨름한다. 듣지? 산과 들이 앙상한 계절을 씨름한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요거야. 왜일까요? 왜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할까? 아! 내가 말한 거에 답이 있어. 연태까지 내가 말한 거에 답이 있어. 얘는 추상적이잖아요.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산과들이 계절을 씨름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설명을 하거나 참고서에서 설명할 때는 뭐라고 설명하기 쉬우냐면 산과들은 우리의 국토요. 여기 무슨 계절? 앙상한 계절이라는 건 일제치하를 상징한다. 라고 말하기 쉬울 거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신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걸 메모를 하고 아 이거 우리 국토를 상징하고 이걸 아무런 현대 이렇게 정리하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이겠어? 그럼 선택지에 그런 말이 나오면 맞다 틀리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수능의 상황에서 우리가 처음 보는 작품을 보는 거잖아. 그 상황에서는 그런 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무슨 말이겠어? 아하,
씨름하고 있구나 야네들이. 그 정도만 알고 가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출제자가 선택지에다 그런 말을 넣어주긴 할 거라는 거지. 만약에 내고 싶으면. 무슨 말이겠어? 이 상가들은 우리의 국토이며 일제치하를 얘기해. 그러면 복이 있었으니까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우리는 빠르게 스피디하게 주술관계에 따라서 문장 스토리를 잡는 거야. 알겠어? 이런 거 하나하나 따지는 게 아니야. 하나하나 따지면서 읽으면서는 절대로 시험 문제 풀 수가 없어. 내 말 알았죠? 알았죠? 요거 그대로 두고 가셔도 돼요. 그 다음 나는 화자 등장했네요. 나는 흙을 뚜지고 들어왔다. 차군 달빛을 피해 둥글소의 앞발을 피해 나는 깊이 땅속으로 들어왔다. 자 뭐야? 달빛과 소의 발을 피해 나는 어디로? 땅속으로 들어왔다. 이게 문장이죠 그냥. 그렇다면 우린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여기 달빛과 둥글소의 발이라는 것이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느낌이 부정적이다. 그것만 알면 돼. 아하, 이 계절이라는 것이 부정적이어서 씨름하는구나. 그래서 얘는 부정적인 것을 피해서 땅속으로 들어왔구나. 이 정도만 알면 끝. 됐지? 상황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연을 다 했고요. 앙상한 계절, 흙을 뚜지고 들어왔다, 차가운 달빛과 둥글소 등을 굵은 글씨로 해놓았으니까 두 번째 문제에 8번 문제 두 번째 문제에 이것에 대한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알겠지?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까지 한번 가볼까? 두 번째 연까지 가서 한번 문제 좀 풀어봅시다. 자, 여기는 그냥 다 해보자. 멀어진 태양은 아직 꺼머첩첩한 암흑의 길을 더듬고. 자, 주술관계 따지면 뭐야? 태양은 뭐 한다고? 더듬어. 뭘 더듬어? 암흑의 길을. 됐지? 즉 태양은 어떻다는 얘기야? 태양은 암흑의 길을 더듬고 있으니까 어두컴컴하다는 얘기네. 태양은 긍정이요 부정이요? 태양은 긍정이요 부정이요? 태양 자체는 긍정적인 대상일 거야. 근데 얘가 암흑에 놓여있는 것 상황은 당연히 부정적인 상황이겠지. 그런 느낌만 가지고 가면 되는 거야. 지금은 태풍이 미쳐 날뛰고 얼어빠진 혼백들이 곡성이 높다. 자 뭐야? 태풍은 날뛴다. 안 좋은 상황이지. 그 다음에 얼어빠진 혼백들, 영혼들. 얼어빠진 혼백들은 곡성이 높다. 곡성 뭐예요? 울고 있다는 얘기지. 울고 있다. 됐어. 그럼 여기 얼어빠진 혼백이 뭐지? 이런 거 안 하는 거야 우리는. 야들이 울고 있구나 하는 거야. 안 좋은 상황이구나만 느끼는 거야. 내 말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아하 중요한 얘기는 여기구나. 그러나 중요한 얘기는 여기서부터네. 나는 내 자신의 체온에 실망한 적이 없다. 아, 추상적인 말 나왔지. 나는 시적화자 나오고 절대로 실망하지 않는다. 이 실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이 녀석이 뭐야? 생명력 있고 능동적이고 인구하고 단련하는, 즉 극복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이겠지. 이해됐지? 지금 선생님이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시의 각 연을 내가 정리해주고 있는 게 아니잖아. 시 어들을 내가 여기다 적고 있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 시를 읽으면서 그 부분을 이 시 어들을 그냥 줄긋는 거야. 아, 이게 중요하구나. 이거 체크하는 거야. 정리해서 옆에다 적는 공부를 하면 안 돼. 알겠어? 수능장에 가서 시험장에 가서 그거 할 리가 없잖아. 당연히. 그거 할 시간도 없고. 내 말이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만 하는 거야? 줄만 긋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해됐지? 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연으로 한번 가봅시다. 세 번째 연. 온갖 어둠과 접촉해서도 생명은 빛을 더불어 사색이 너그럽고 두둔. 자, 뭐야? 생명은 온갖 어둠 속에서도 생명은 너그럽고. 됐지? 이거 뭐야? 있었지? 생명력. 됐어? 보기에 있는 걸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극복 의지가 있니? 있어야. 그러나 나는 실망하지 않고 극복할 거야. 어둠 속에서도. 그 다음에 생명력 있니? 있어요. 생명은 너그럽고. 됐지? 보기에 있는 거 그냥 확인이 되고 있는 중이지. 자, 갖은 학대를 체험한 나는 뜨든. 자, 학대를 체험한 나. 부정적인 상황이 있다는 건 뻔한 거니까 이제 그런 거 제끼고 나는 뭐한다? 날카로운 무기를 장만하니라. 풀풀의 물색을 평화의 의장도 꾸미다. 자, 뭐야? 무기를 장만할 것이고.
됐지? 무기를 장만할 것이고 그 다음에 평화의 의장. 추상적 단어 나왔어. 평화의 의장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럼 버려. 그래서 나는 무기를 장만할 것이고 평화를 준비할 것이다 하면 되는 거잖아. 디아브르치 이런 말들이 추상적인 말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씨름하고 있다? 됐지? 나는 그래도 실망하지 않는다. 나는 평화를 만들어낼 것이다. 연결되잖아. 시적인 언어보다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것은 이런 추상적인 말이다. 알겠어? 이해됐지? 야야야, 이거 좀 자 좀 죽여봐. 자 좀 죽여. 자, 이해됐지? 자, 무기 평화 준비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이제 마지막 연 한번 가보자. 네 번째 마지막 연. 얼음 풀린 냇가의 버들이 휘들어지고 종달이 파란 항공을 시험할 때면 떠든 자 뭐야? 얼음은 풀리고 얼음이 찌리릭 풀려. 봄이네. 요거 극복된 상태. 됐지? 그 다음에 여기 뭐 얼음이 풀렸으니까 봄이니까 뭐 종달새 날고 종달이 날고 그 다음에 버들이 휘들어지고 이런 거 봄이야 그냥. 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이런 거 한마디로 정리한 게 뭐예요? 봄볕 따뜻한 땅 위에 나서리라. 아하. 봄볕 따뜻한 땅 위. 하면서 얘가 니은으로 되어 있네. 됐지? 여기 땅속이 기억이고. 그래서 이게 문제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문제로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지. 땅 위. 나서리라. 자, 중요한 건 나서리라. 죽은 듯 눈 감은 명상 나의 동면의 위대한 약동이 전제다. 자, 죽은 듯 눈 감은 명상 나의 동면은, 자, 지금까지 내가 하는 건 뭐였냐면 동면을 하는데 동면은 해놓고 뭐라 그랬어? 위대한 약동의 전제다. 위대한 약동의 전제라는 얘기는 동면이 있음으로 하여 위대한 약동이 요것이 있음으로 하여 위대한 약동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지. 전제라는 얘기는. 됐지? 이해됐지? 자, 그럼 요게 이제 추상적인 말이지. 위대한 약동 이런 말들이. 됐지? 평화 이런 말들. 그래서 너그럽다 이런 말들이 추상적인 말이야. 자, 그런 것만 따져보면 씨름하고 있으나 나는 실망하지 아니하고 너그럽게 평화를 추구하여 위대한 약동을 만들어낼 게가 되는 거지. 내 말이 이해됐지? 자, 다른 표현까지 문장에 있는 우리가 체크한 것까지 다 정리하면 뭐야? 산과 들이 안 좋은 계절에 씨름하고 있을 때 나는 달빛과 차가운 달빛과 소의 발톱을 피해서 발을 피해서 땅속으로 들어간다. 태양은 아직 어두운 상황에서 태풍만 몰아칠 때 죽은 이미 떠난 혼백들이 슬프게 울고 있을 때 하지만 나는 실망하지 않는다. 땅속에서. 왜 실망하지 않느냐면 나의 생명력은 너그러운 것 작동을 하는 것이기에 나는 이 땅속에서 무기를 만들고 평화를 준비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언젠가 얼음이 녹고 종달새가 날고 버들이 무성해지는 봄볕 있는 땅 위에 나는 나서게 되리라. 지금 내가 동면하고 있는데 그 동면은 나중에 봄날에 이루어질 위대한 약동의 전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래서 결론, 동면하는 곤충은 뭐한 거라고? 이걸 그냥 우리가 확인한 거야. 동면하는 곤충은 화자인데 그 일제치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극복 의지를 나타낸 것이고 동면 속에 생명력과 능동적인, 그치? 인고, 단련 이런 것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 봄날이 되면 그걸 극복하겠다는 얘기를 한 거지. 됐나? 됐지? 자, 요거에 맞춰서 그냥 따다다다다 따라가면 그냥 읽게 된다는 거지. 이해됐어? 시 읽기는 무엇을 연습하는 것이다? 밑줄 긋기를 연습한다. 밑줄 긋기다. 밑줄을 긋는다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다? 중요한 시어를 찾는 것이다. 핵심 시어를 찾는 것인데 주성분들, 추상적인 단어들을 줄 긋는 거다. 아무리 어려운 시도 그걸 해내면 문제는 무조건 풀리게 되어 있다.
내 말 알겠지? 이해됐지? 자, 그러면 풀리는지 한번 봅시다.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죠. 두 번째 문제. 여기 있는 시어들에 대한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8번 문제. 두 번째 문제. 흙을 뚜지고 들어가 동면하는 위대한 약동을 준비하는 곤충의 모습은 능동적인 주체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어때야? 방금 보기도 읽고 얘도 읽고 나니까 이 선택지가 너무나 가볍지, 쉽지, 됐지? 제끼고 맞다? 둥글소를 도와 앙상한 계절과 차군 달빛에 대항하는 곤충의 모습은 가만히 있어봐. 둥글소는 부정적인 것이고 피하는 대상인데 왜 도와? 땡 아주 쉽죠. 됐죠? 태풍이 미쳐 날뛰고 혼백이 얼어 빠진 부정적 상황이지? 상황에서도 자신의 체온에 실망하지 않는 곤충의 모습은 그렇지? 실망하지 않는다 포인트 잡은 거지? 실망하지 않는 모습은 주체의 강인한 생명력 복이 있는 거 맞지? 됐지? 끝. 자, 그 다음에 온갖 어둠과 접촉하면서도 날카로운 무기를 장만하는 곤충의 모습은 동면이라는 인고의 시간 속에서 스스로를 단련시키는 주체를 형성. 그렇지? 무기를 장만하고 평화를 준비하는 것 당연히 뭐야? 인고, 단련 맞잖아. 됐지? 됐고. 풀풀의 물색으로 단장하며 얼음 풀린 계절에 나설 것을 떠올리는 곤충의 모습은 당대 현실이 극복될 것이라는 작가 의식이 현실 인식이 반영된 거죠. 오케이, 맞지? 위대한 약동. 요게 전제가 돼서 땅 위에 나서게 되면 그때는 봄볕을 받을 때다. 됐잖아. 전혀 어렵지 않죠. 이해됐지? 자, 보기에 맞춰서 읽으면 전혀 어렵지 않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린 뭘 할 수 있냐면 첫 번째 문제 가에 대한 해설을 먼저 할 수가 있어요. 자, 가에 대한 거 먼저 합니다. 자, 가와 달리 나는 이건 하지 않아요. 자, 이건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헷갈리기 쉬워. 가와 달리 나는 이렇게 해버리면 나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룬 거잖아. 이 선택지는. 나와 달리 가나 모두 요걸 먼저 보시는 게 좋아요. 나와 달리 가는 음성상징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자, 음성상징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음성상징어의 특징은 뭐예요? 자, 음성상징어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음성상징어라는 게 뭐냐? 자주 나오죠? 음성상징어는 자주 나옵니다. 음성이라는 것은 사람의 말소리야. 사람의 말소리. 사람의 말소리를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어떤 사물 등등, 사람도 포함하여 사물 등등의 모습, 동작, 움직임, 혹은 소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그렇지? 사람의 말소리를 가지고 모습이나 동작이나 소리를 흉내내는 거. 모습이나 동작을 흉내내는 걸 우린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의태어. 이건 뭐라 그러는 거야? 의성어라고 하게 되죠. 됐죠? 기본적인 얘기 해봤어요. 의성어, 의태어라고 얘기하고요. 중요한 건 음성상징어를 사용했다라는 건 봐봐. 이건 모습이나 동작이니까 시각적이지. 이건 소리니까 청각적이지. 오케이? 그러니까 뭐야? 감각적이며 구체적이다. 이게 따라온다. 음성상징어를 사용하면 감각적이며 구체적이다라는 말이 따라온다. 선택지에. 그럼 음성상징어만 있으면 이건 맞는 말이야. 알겠지? 이해됐지? 그 다음에 고전 작품에 가면 고유어라는 말이 따라 나올 거야. 고유어. 우리말. 왜냐면 음성상징어는 한자로 만들기 어렵거든. 하는 경우도 있으나 가뭄에 콩나듯이고 대부분 고유어로 만들거든. 내 말 이해됐지? 이해됐지? 요게 자주 따라 나오는 말이야. 다 알아먹었냐? 다 알아먹었지? 자주 따라오는 말이야. 자, 그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반복 구조로 되는 경우가 흔하죠. 반복 구조가 아닌 녀석도 있다? 오케이? 반복 구조가 아닌 녀석도 있어. 그러니까 뭐, 슝. 비행기가 슝. 지나갔어요. 단일어지. 한 음절로 끝났지. 근데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것들은 깡총, 뒤뚱,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야? 반복 구조로 되어 있어. 반복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율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운율이란 건 뭐야? 음악성을 얻게 된다. 리듬감을 획득하게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기도 쉬워요. 오케이? 자, 나온 김에 음성상징어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정리했고요. 자, 얘는 이렇게 반복 구조로 되어 있는 소리나 모습을 흉내낸 말은 우리가 찾아볼 수 없었지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하나
이게 잘 나온다는 얘기는 시를 읽으면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음성상징어가 나오면 체크하면서 그릴게 하면 좋겠네요. 시험에 잘 나오니까. 오케이. 자, 근데 없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3번은 틀렸다. 바로 지우시고요. 그 다음에 가와 나는 똑같이 특정 시어를 반복하여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그랬어요. 특정 시어의 반복. 있습니까? 응? 특정 시어의 반복.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없는 건 아니야. 두드러지지는 않아. 요 문제는 솔직하게 말해서 내가 옛부터 수능이 시작하면서 문제를 출제했었던 출제위원을 몇 년 동안 했었던 입장,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그러니까 수능이 시작되면서 내가 수능이 시작됐을 때 1994년에 수능이 시작됐어. 그때는 당연히 학력고사에서 수능을 빵 넘어가면서 당연히 수능 문제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모든 출판사들이 앞다투어 뭐 했냐면 출제자들을 모집하야. 오케이? 학교 선생님들이 주로 했죠. 그때 내가 학교 교사였으니까. 출제자들을 모집하여 책을 만들어냈다고. 기출문제가 없으니까 수능에 맞는 문제집을 만들어내는 게 대유행이었어요. 심지어 신문에서 됐으니까 조선일보에 모의고사가 나왔으니까 매주 조선일보 일요일 날 모의고사가 딱 나왔었어요. 내가 조선일보 모의고사 출제위원이기도 했다고. 놀라운 일이지. 무슨 말이겠어? 근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어. 왜? 수능에 땅 시작했는데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 감 잡을 수도 없으며 기출문제를 할 수가 없단 말이야. 끼리치. 그럼 내가 그래서 그때 당시 한 4년 정도를 계속 각종 문제지에 각종 출판사에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위원이었는데 그때의 기억으로 생각해보면 또한 긴 시간 동안 기출문제들을 풀어주고 기출문제집을 해설지를 쓴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는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면 이런 문제 낼 때는 어떻게 내는 거냐면 두드러진 특징을 가지고 문제를 내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얘가 반복된 게 없느냐면 없진 않아. 틀림없이 있어. 예를 들어 뚜지고 들어왔다 땅속으로 들어왔다 반복된 거 있어요. 야 근데 이 정도 가지고 짜증나게.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건 뭐냐면 출제자의 창의력이 부족한 문제다. 알겠어? 그러니까 너희들 이거 딱 풀고 야 이씨 너무 어려워. 이거 뭐예요? 이렇게 짜증이 나잖아. 그럼 출제자를 그냥 욕하고 버려. 수능에 꼭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야. 뭔 말이겠어? 이해됐어? 만약에 수능에 누군가가 이렇게 내잖아. 그럼 거기에 따라 들어가신 검토위원 선생님들이 이건 좀 무리가 있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게 돼 있어. 그럼 교수가 그래요? 어떤 교수는 우겨서 낼 수도 있겠으나 대부분은 뭐 존중해 주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는 분명히 있지만 이 문제로 크게 놀라진 마라. 그래서 야 이렇게 낸다고? 그러진 마세요. 알겠어? 분명히 반복은 있어서 얘가 정답이거든. 그런데 반복되는 시어가 분명히 있긴 있으나 그게 두드러지는 것은 아니다. 됐어? 이해됐어? 자 그래서 요거는 뭐 제끼자. 자 그 다음에 가와 나는 다양한 색채를 활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그랬는데 이것도 할 얘기가 많아지네. 자 항상 이런 첫 번째 문제에서 할 얘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개념 잡아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자 색채어. 색채어라는 것은 색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물색으로 그 다음에 뭐 푸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여기 있었나? 야 색깔 있냐 색깔? 검은. 혹은 푸른, 검은 있네. 자, 요런 것들을 색채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얘하고 비스무리한 거 있지? 뭐 색채, 이미지. 이 말은 뭐냐면 색의 이미지는 느낌이니까. 그치? 심상. 마음속에 떠오르는 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색채 이미지의 시어라는 것은 색을 떠올리게 하는 것을 말해. 알겠어? 예를 들어 장미. 그러면 너희들 내가 장미라고 말하는 순간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니? 빨간색 떠오르잖아. 그건 색채 이미지야. 근데 붉은 장미 하면 색채어고. 내 말 알았지?
색채라고 했을 땐 엄밀히 따지면 그렇다는 얘기야. 색채라고 했을 땐 색이 있어야 되고 색채 이미지라고 했을 때는 색을 떠올리게 하면 돼. 이런 차이가 있다. 물론 뭐 이렇게 무식하게 내지는 않을 것 같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다 했어요.